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진령입니다. 오늘은 융합의 신비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역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책에 보시면은요, 몇 쪽이냐 하면은 64쪽이죠? 예, 64쪽에 보시면은 신비의 물질과 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합의 신비가 어려운 거는요, 생소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발음하기 어려운 뭐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잘 와닿지 않는 고대 문헌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콩나물이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실험을 했어요. 어디서 콩나물이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콩나물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시루는 없으니까 찜기 냄비에다가 이제 물을 쫙 뿌려주고는 그걸 닫아가지고 베란다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2배만큼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머 어떻게 땅속에 묻지 않아도 저렇게 쑥쑥 자라나지?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제가 실험을 하니까. 근데 융합의 신비도 그렇고요. 분석심리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한다고 이거 분석심리학 알지 못합니다. 그냥 들으면서 놀면서 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융심리학 일단 융심리학은 재밌어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재밌지 않으면은 힘이 안 납니다. 저한테 제 내담자들이 저한테 어쩌면 이렇게 선생님이 힘이 이렇게 넘쳐나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그러세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힘이 넘쳐나세요? 이래요. 근데 제가 힘이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들으면은 좀 웃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서 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저처럼 재밌으면 좋겠다. 예, 융합의 신비가 여러분한테 엄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신비의 물질에 대한 것과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비의 물질은 말 그대로요. 어떤 게 신비하냐. 상반되는 것들. 그것을 이제 대극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극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대극이 결합을 하게 될 때에 그 결합하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뭐예요? 저항이나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사람, 나랑 상극인 사람,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화합하려고 해보세요. 되시나요? 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쓰던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보자. 안 만나면 되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는 척 해야 되고 이제 만나줘야 되고 또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러려니까 굉장한 갈등이 생겨요. 그다음에 굉장한 고통이 생겨요. 굉장한 좌절이 생겨요. 아마 이 신비의 물질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문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반되는 것들과 그것들의 결합이 연금술에서 있는 엄청난 역할, 연금술에서의 이 엄청난 역할을 고려한다면 연금술사들이 역설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목이 역설인 겁니다. 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연금술사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하는 것을 뭐예요? 가시화, 시각화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즉,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들이라는 거는 신비한 물질로 당연히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책의 64쪽하고 65쪽인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그 철학자의 돌이라고 하는 라피스 있잖아요. 사실 라피스도 처음에는 그 원물질이 라피스거든요. 원물질이 저 철학자의 돌이 돼요. 결국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같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피스는 한편으로는 천박하고 값싸고 미성숙하고 휘발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가장 소중하고 완전하고 단단한 것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로 뭘 자르죠? 유리를 자르죠. 칼이 있는데 유리를 자르는 칼에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라고 것 아시나요? 그쵸? 아시죠? 예. 그래서 단단한 것이 더 단단한 것을 자른다. 이제 이런 거죠. 원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원물질, 프리마 마테리아라는 것을 우리 연금술 초창기 때 배웠어요. 프리마 마테리아라는 것은 천박하고 고귀한 것으로, 그렇죠? 천박하다라는 것은 고귀하지 않은 것을 지면서 고귀한 것으로, 귀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전체 세상이 그것을 보고 만지고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소,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는데 그 공기를 보고 만지고 좋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공기의 필요성이나 공기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역설의 한 예를 좀 보여주는데요.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65쪽이죠. 나는 흰색의 검정이고 흰색의 빨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빨강의 노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술의 원칙은 밤의 어둠 속과 낮의 광명 속을 날개 없이 나는 까마귀다. 돌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차갑고 축축하고 돌에 숨겨진 부분은 뜨겁고 건조하다. 납 안에 죽은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물 속에서 불타고 불 속에서 씻는다. 예, 이렇게 해서 물 속에서 불타고 불 속에서 씻는다. 물이 불이고 불이 물이에요.